중국이 던져준 먹이 촉 받아서 중국의 개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것들이 제2의 이완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조계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 후속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지금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 좌파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판결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좌경화로 이끌고 있죠.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런 모습을 좀 노골화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의 아가리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자연스럽게 그냥 어느 순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땅에 인공기가 펄럭거리고 중국 오성기가 동사무소마다 꽂혀 있고 이런 것을 상상해 보면 정말 끔찍한데요. 대한민국 정말 일부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중국의 그림자가 아른아른 거린다라는 의혹들이 마구마구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앞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LKB라는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심각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LKB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버튼 빠르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무법인 LKB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희한하게 곳곳에서 민주당과 유착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LKB의 이광범 변호사인데요. 그 바로 옆에 누가 서 있냐? 정청래가 서 있습니다. 매우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LKB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요, 이 LKB가 민주당의 전형 로펌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LKB와 민주당은 끈끈하다, 이 좌파 끈끈하다 정도인데요. 이 LKB가 중국 공산당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인사들하고 좀 친하다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도 이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 LK가 파이낸스 투데이와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인 인민망과의 법적 싸움 중에 그 중국 공산당 쪽에 변호를 맡았다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변호를 맡는 국내 로펌이었다라는 거죠. 중국 공산당의 돈을 먹고 중국 공산당 편에서 국내 기업을 무너뜨리는 변호를 한다? 참 이제 이해하기 힘든데요. 인민망이라는 게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인민일보의 자회사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이 관영 매체다라는 거죠. 주로 시진핑 올려치기, 시진핑의 일거수일투족을 포함해가지고요. 중국의 대외적인 홍보를 하는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미화하는 것. 한동훈을 또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동훈의 장인 진형군은요. 이 중국 공산당의 인민일보를 지면으로 펼쳐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LKB의 친중의 느낌과 이 진형구의 친중의 느낌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이낸스 투데이가 예전에 그 인민망의 대표 주옥파가 국내에서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보도했었는데 이것을 이 명예훼손이다라고 이 파이낸스 투데이를 걸어왔고 이때 LK를 선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국 공산당 편에서 대한민국 언론을 상대로 뭔가 소송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 소송은 4년을 끌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송 과정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간 건데 이 중국 공산당과 다퉜다라는 것에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인데 희한스럽게도 이 대법원의 주심이 공교롭게도 그 노태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나물에 그 부패의 의혹의 세력들이 짜미짜미가 돼가지고 아이고 행님 동생 우리 봐줄게요 뭐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까지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게 중국 공산당의 개입, 여러 가지 개입이죠. 간첩 의혹도 있고 부정선거 개입 의혹도 있고 모두 중국과 관련되어 있던 이런 상황에서 희한스럽게도 정말 탄핵소추안 국회 대리인단에도 LKB 사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싸움의 대상은 국내의 좌파, 그러니까 대가리 안테나 꽂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런 국내의 간첩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국가 세력의 배후에 있는 거대 악,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 선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면 볼수록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정말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국민들이 알아주기를 기다렸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버티기 힘든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싸우고 있는 상대는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주권을 찬탈하고 자유를 박탈하려는 공산당 세력이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미 LKB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곳이 꽤나 있었는데요. 권선동 의원이 지난달입니다. 이 불법 수사,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한 공수처를 비판을 하면서 LKB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권선동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공수처의 비상계엄의 태스크포스의 최정호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이고 LKB의 권도영 변호사, LKB의 허윤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다. 그러면서 국회 측 탄핵 법률단의 이광범 변호사는 우리법 연구회의 창립 멤버이자 LKB 설립자이자 사실상 대표다. 야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었던 인물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그들의 선발이 되어줄, 그러니까 중국 공안 같은 느낌으로 공수처를 설립을 했죠. 거기에 처음으로 거론되던 이름이 이광범이었다. LKB의 대표였다.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 그러니까 핵심 대가리에 전부 다 이런 빨간 사람들을 앉혀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가게 만들었다. 이게 문재인의 큰 그림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LKB가 공수처 사건 외에도 거대 야당의 주축이 된 국회에 법률 대리인으로 탄핵소추 심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하죠. 이 모든 것이 민주당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마다 LKB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건 그냥 하나의 거대 카르텔. 이거 어디서부터 깨트려야 되나? 약점을 찾을 수가 없고 그들의 그물망을 정말 어떻게 와해를 시킬 수 있나? 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거의 척결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일거의 척결이라는 게 사실상 힘든데 국민적 여론,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면 강력한 리더로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KB가 맡아온 주요 사건에는요, 이재명, 조국 이런 이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도 LKB가 담당을 했고요. 송영길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도 이 LKB가 담당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LKB가 민주당 전용 로펌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강신업 변호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대리인단에 이광범 변호사가 있는 것을 우려할 대목이다. 이 우려할 대목임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민주당의 수많은 사건들을 수임한 LKB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도 맡아서 승소한 바가 있다. 무죄를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 멤버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문형배와 끈끈합니다. 문형배가 이 이광범을 굉장히 올려치기 하면서 명예롭게 다루기도 했었죠. 이렇게 LKB 이코르 민주당, 민주당 이코르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약간 조여오고 언론의 관심으로 주목받으니까 이 LK 측에서는 아니야 민주당 소속 인사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윤상현,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장관 등 정당 소속의 인사들도 변론을 다수 진행해 왔다. 이러면서 슬쩍 물타기를 하죠.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현재 공수처에 재직 중인 검사가 LKB 출신만은 아니다. 다른 출신들도 많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국의 간첩 행위도 언급했고 부정선거 의혹을 척결하겠다라고도 했고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위태로운 상태다라는 것을 국민 담화에서도 펼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반중의 정서보다는 혐중의 정서로 지금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도 있다라는 이 LKB가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재판 개입에 대한 우려가 나온 상황. 무섭습니다. 우리가 싸워내야 할 상대가 이 국내의 반국가 세력이 아니다라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데요.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구해내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분들이 이 중국 커넥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사람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진이죠. 이진. 지금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지금 헌법연구관으로도 지금 있습니다. 이 이진이라는 사람이 1980년 2월 5일 중국에서 출생을 해서 1998년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외국인 전형으로 들어왔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출생이 사라졌습니다. 태생이 사라지고 갑자기 1998년, 80년부터 98년, 18년의 기록이 사라진 겁니다. 왜? 뭔가 숨기고자 하는 뜻이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국적 기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중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으로, 그것도 김앤장 출신이네요. 김앤장이 모든 법적 카르텔의 총본부인가라는 의문이 아니 생길 수 없는데요. 이재명, 이광범, LKB, 문형배 이 커넥션이 움직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너무 자신있게 탄핵 심판에 대해서 8대0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조갑제가 얼마 전에 나와서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죠. 법조계 내에 특정 사조직이, 그러니까 우덜법 연구회가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쥐고 흔드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면 국민들은 앞으로 이 판결,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까지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겠죠. 지금 굉장히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던져준 먹이 촉 받아서 중국의 개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것들이 제2의 이완용이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는 독립투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영 TV였습니다.